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내용을 이렇게 보셨을 건데, 교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던 내용들, 그리고 어느 정도 합격률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자, 먼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라고 해서 그냥 딱 넘어가 보면 안 되고, 앞에 내용을 한번 이렇게 뭔가 경비지도사가 도대체 어떤 건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특히 합격수기 자 우리의 합격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가 왜 합격한 사람들의 것을 따라가면요 합격합니다. 그죠? 오래 공부한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은 우리 시험은 말 그대로 합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한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를 보고 그대로 답습해 나가면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 같은 거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부분 공통점들이 보게 되면요 바로 오답 노트입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고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린 것은 내가 또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 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면 또 지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몇 장 안 남겠죠. 그러면 그 간단하게 이제 오답 노트만 정리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도 집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제1장입니다. 자, 제1장을 보게 되면요. 경호학과 경호입니다. 그렇죠? 경호학, 경호. 뭐 어찌 보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경호학이나 경호나. 뭐 학이 빠졌다는 거죠. 학문. 아시겠죠? 학문. 그러니까 경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으면 이 좋아하는 여성을 보호해 주는 거. 이것도 경호죠. 그죠? 차도와 인도에 있을 때 찻길로는 남자가 걷고 인도 쪽을 여성이 걷습니다. 비가 오다 보면은 물이 튀면은 남성이 역시 여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여성을 보호하는 거 이게 바로 경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책으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책으로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 경호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경호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다 보면 경호를 한다고 하던데 내가 내 여성을 지킨다라고 하지만은 좀 기분 나쁘게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지켜준다고 생각할 뿐이지. 근데 이 여성은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은 기분 나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이 바로 어디에 있겠어요? 이 학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경호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럼 이 경호학이라는 것은 이론과 그리고 실무를 같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무 행위를 이론을 알아야 그리고 실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딸 때 뭐합니까? 먼저 이론을 보죠. 그리고 뭐합니까? 그 다음에 실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이론에 떨어지면은요 운전면허 못 땁니다. 왜? 먼저 1차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실무적 실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교통법규나 이런 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운전을 좀 못하더라도 사고는 안 나는데 교통법규도 모르면서 운전만 잘하면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1장에서 경호학과 경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파트에 보시면은요, 바로 경호의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경호가 뭘까? 봤더니, 자, 경호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게 경호입니다. 누군가를 보호해 주는 거.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의하는 거. 이런 게 그냥 경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자, 바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경호의 정의를 보면 형식적 경호학, 실질적 경호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 형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여기에 실질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형식은 뭘 형식이라 그러냐? 말 그대로요. 형식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형식적인 거죠. 야, 너는 아직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사냐? 이런 거 있잖아. 자,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요. 이게 형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남자인데 여성처럼 디자인을 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그죠? 예전에는 여성들이 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실질적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실질의 의미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형식은 일단 법의 테두리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야 돼. 여자는 원래 이래야 돼. 남자는 원래 이래야 돼. 이렇게 법의 테두리가 되면서 제도예요. 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대 때는 이렇게 제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인 형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자라고 하더라도 여자처럼 할 수 있어요. 여자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여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남자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뭐 중장비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이 있다 해서. 여성한테 직업이 뭐예요? 중장비 운전사예요. 그럼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현대 시대는 많이 변했죠. 그게 바로 이론입니다. 이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경호를 한 사람, 그죠? 경호를 한 사람, 경호원들은 남자만 경호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여성도 경호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공대는 남성들만 갔죠. 그죠? 남성들. 여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여성들도 공대에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많은 생각이. 그게 바로 실질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경호학, 실질적 경호학은 거의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자주 나와요. 그렇죠? 거의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교재로 가서 한번 봐보세요. 형식적 의미의 경호, 실질적 의미의 경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다른 거 없습니다. 법, 제도입니다. 법, 제도. 즉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틀에 박혀 있는 거. 그래서 현실적인 경호기관의 기준이죠. 기준 동그라미 쳐세요. 그리고 실정, 법이죠. 법 동그라미 치세요. 법, 제도죠. 저 제도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당연히 네 번째도 바로 제도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법률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다 법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여성은 살림해, 남자는 돈 벌어. 이렇게 법에 나와 있으면요. 대한민국 여성들은 다 살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돈 벌러 가야 돼요. 하지만 그게 없어요. 그쵸? 그게 없어. 그게 없고 그냥 일반적인 형태는 그래 왔어. 예전에는 그래 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남자도 집에서 애 볼 수 있어요. 그죠? 여성은 나가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체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 의미가 되고 그 실질적 의미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 그리고 이론적 입장. 그렇죠? 이론적 입장.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구체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한 게 아니라, 그죠? 추상적이죠. 이제. 그래서 이걸 추상화적인 형태의 개념. 그리고 이건 자체에 대해서 것은 모든과 관련되는 사용 가능한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우와 형식적 의미의 경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형식 그럼 법이네. 제도네. 실질 이건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구나. 이건 이론이구나. 이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은. 그렇죠? 이론은 여성도 이래야 돼. 그렇게 우리는 다 공부해 왔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식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남성은 남성 같은 일, 여성은 여성 같은 일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공부를 할 때는요. 여성도 남성의 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경호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경호의 정의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호의 정의가 기본적인 요소로 놓고 이제 경호의 정의는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경호는 이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경호는 어디서 하느냐? 그죠?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경호를 하고 누구를 경호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때 기관별 경호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경호를 할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적 형태로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 외를 경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 외를 경호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대통령과 경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경호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통령 경호처. 그러니까 대통령은 경찰이 경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라고 따로 둬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고. 그러면 대통령이 주무시는 시간까지도 다 경호하는 거예요. 24시간. 알겠죠? 24시간. 그러면 24시간을 철통같이 경호하는 것이 대통령 경호처예요. 자, 그런데 경찰은 국민을 경호하는데 국민을 24시간 다 경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뭔가를 누군가한테 강도를 당했어.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잖아. 강도 안 당한 사람은 신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범죄적 피해를 당했을 때, 그 범죄적 피해를 당했을 때는 내가 신고를 해서 경찰한테 보호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범인을 좀 잡아주세요. 나를 좀 보호해주세요. 뭐 가정적 폭력을 당했다. 가정폭력에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간접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돼서 직간접적인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경찰이 나서는 겁니다. 경찰은 모든 것을 나서는 건 아니에요. 자, 일본이라는 나라, 옆에 있는 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 두 나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일본에는 경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신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변. 신변의 안전을 위하겠다. 미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국은 커요. 엄청 큽니다. 그죠? 그리고 총을 맞은 대통령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옆에서 근접해가지고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밀착해서 가리는 거죠. 내가 경호할 사람을 가려서 최소한 저쪽에서 총을 쏠 때 빈 공간이 별로 없게끔. 그래서 미국은 범행 성공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범행 성공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섞어버리면 대통령을 직간접이라든가 경찰을 모든이라든가 일본을 모든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을 신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섞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걸 갖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한국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자,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럼 이 대통령 경호처에 관련된 내용은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모든 동그라미. 모든이 핵심이에요. 아시죠? 모든. 그러니까 모든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는 거죠. 24시간. 그죠?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지키기도 하는 거고, 아니면 잠을 자고 있으면 밖에서 지키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경비도 쓰는 거고, 호위도 하는 거고. 그래서 호위와 경비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바로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찰은 뭐 한다 했어요? 경찰은 그냥 단순하게 신고 들어오면,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간섭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찰은 직간접적인 경우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직간접적으로 뭔가 유해가 올다. 나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유해가 올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유해가 올 수 있겠죠. 그럴 때만 나서는 게 경찰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은 위험이 없어도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요, 범행 성공을 최소화합니다. 최대화가 아니에요. 범행 성공을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본은요, 일본은 신변보호입니다. 신변. 아시겠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비밀 경호국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일본과 관련되는 것은
일본 경찰의 요인 경호 부대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또 한번 배울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조직 공간에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조직 공간에서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주의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호학의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경호학의 이렇게 해서 경호학의를 이렇게 쭉 했는데 학은 학입니다. 학에다 동그라미 딱 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학은 뭐라 했어요? 학문. 그러니까 경호학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학문은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이렇게 절대 학문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도 여자의 일을 할 수 있어. 여자도 남자의 일을 할 수 있어. 말은 안 그래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이제 현대 국가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배우면은 이제 남자도 여자 일을 하는 것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또 여성이 남자 일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그걸 활용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은 남자가 해야 돼. 여자가 어디서 일해. 이런 식으로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왜? 근데 여성들은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학문을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일 시켜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책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학은 좋은 말만 써요. 그죠? 그 좋은 말을 쓴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모든 것을 어울러서 그죠? 모든 걸 어울려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할 수 있게끔 남자도 여자 일 할 수 있고 여자도 남자 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할 수 있게끔 이게 경호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호학 연구 대상이 뭐겠어요? 다. 그죠? 모두 다. A도 연구 대상이고 B도 연구 대상이고 C도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무엇만 연구 대상이 된다. 이것만 연구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은 X.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연구 대상이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연구 대상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구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 보시면 경호학은 경호 규범과 경호 현상을 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도 경호 규범과 경호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경호 규범만 연구 대상이다. 경호 현상만 연구 대상이다. 그럼 틀린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학은 어울러서 다 하는 거다. 자, 네 번째 보세요. 경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경찰이기 때문에 사회재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경찰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경찰권의, 자, 밑줄 쳐볼까요? 경찰권의 성질, 행사, 법 집행 다 연구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법 집행만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게 아니라 모두 다 경찰권에 관련된 모두 다 연구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섯 번째 보시면은요. 경호학은 경호법 해석학적 연구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일곱 번째, 경호학은 경호 규범의 구현을 위하여 경호 대상, 경호 기관 및 제도가 그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전체적 내용이 다 연구 대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경호학은 법학만 경호학이라는 의미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 학문적인 형태들이 전부 통틀려서 경호학의 의미를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모든 대상 다 아울러서 보는 게 경호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경호학까지 봤어요. 경호학까지. 자, 그러면 이제 경호의 분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죠? 경호의 분류가 있는데, 그러면 경호는요, 경호를 하더라도, 자, 제가 그랬죠? 우리는 그냥 경호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보호할 사람 그냥 보호하는 것, 이런 게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경호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치? 알고 있는데, 그런 근거를 이제 공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도 경호고 경호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경호를 하는 단계에서도 누구는 조금 더 경호가 또 위에가 있고 이 단계가 있을 거고 누구는 좀 아래 단계가 있고 이것도 좀 계층 차이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호에 분류해서 대상이라고 정되는데, 자, 대상은 공경호, 사경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경호, 사경호. 그러니까 공경호는 국가기관에서 경호를 해주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경호기관을 구성시킬 때는 국가적 기관은 대통령 경호처하고 경찰이에요. 국정원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건 아니야. 군인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경호가 있습니다. 자, 사경호는 바로 경비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청원경찰들, 은행 같은 데 있죠? 청원경찰들. 그래서 이런 일반 경비원이나 이런 청원경찰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사경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긴 개인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공경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갑, 을, 병 이렇게 순서를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호, 을호, 병호는 결국은 계층이죠. 그죠? 계층. 자, 대통령은 최고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무총리는 그보다 조금 더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장관은 그보다 조금 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내려온다는 거예요. 또 사경호는 1급, 2급, 3급인데 간단해요. 사경호는요, 돈 많이 주면은 1급이에요. 돈 적게 주면은 3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경호를 할 것이냐. 그죠? 어디서 경호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경호를 하는 것도 여러 장소가 있겠죠. 어떤 행사를 하는 곳. 그죠? 또 숙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면 길거리, 연도 이런 곳에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행사장 경호, 그리고 숙박 경호, 그리고 연도 경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격은요. 우리는 경호도 성격이 있어요. 그죠? 근데 공식적 경호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경호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공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수학 공부할 때 공식 있었죠. 이 문제를 풀려면 이 공식을 써야 돼요. 그럼 그 공식에다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공식 경호예요. 비공식 경호는요. 공식을 안 쓰고 수학 문제 풀 수도 있죠. 공식 안 쓰고 막 푸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 경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공식은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될 때. 비공식은 정확하게 문제를 꼭 안 풀어도 될 때예요. 그래서 답만 내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얍삭하게 비공식으로 해갖고 답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내가 어느 장소를 가요. 그러면 그 장소를 가면 그때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거기 가기로 했으니까. 그죠? 내가 그 장소에 가기로 했으니까. 즉 대통령이 그죠? 대통령이 자,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그 평창 올림픽을 하는 곳에 간다. 그러면 이 평창 올림픽 하는 곳에 가면 그게 공식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평창 올림픽이 하던 데 갔다가 돌아오면서 뭐 고아원을 잠깐 들렸다 온다. 그건 어디 아무도 잡힌 적이 없어요. 그럼 갑자기 바뀐 겁니다. 갑자기. 그죠? 갑자기 대통령이 저기 한번 가볼까? 원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길을 갈 때도 스스로가 그냥 저기 가서 뭐 밥이나 먹고 갈까?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비상 걸리는 거예요? 경호한 사람들이 비상 걸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 안 했거든. 갔다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오다가 갑자기 다른 데 가버리면 그게 비공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약식 경호라는 게 있습니다. 약식. 약식은 단순히 약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건 그냥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요 정도 하는 것을 약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이동수단은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자, 도보, 보행길, 걸어가는 겁니다. 자, 자동차, 차량, 자동차로 할 때입니다. 열차로 할 때겠죠. 선박으로 할 때겠죠. 항공기로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경호를 하는 방법이. 수준이 있어, 수준. 그죠? 1급, 2급, 3급인데 어찌 보면 이 수준이나 대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갑이면 1급 수준일 것이고 을이면 2급 수준일 것이고 병이면 뭐 3급 수준 되겠죠. 그때 1급 수준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2급 수준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3급 수준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뭐 1급은 한 100명 가야 되고 2급은 한 거기에 한 70명 가고 한 3급은 한 50명만 가고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직접 경호하는 경우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 경호하는 거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자, 직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경호할 것이냐. 그러니까 경호한 사람마다도 달라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경제인을 경호할 수도 있겠어요. 경제인을. 그리고 정치인을 경호할 수도 있겠죠. 정치인을. 그러면 연예인을 경호할 수 있겠죠. 연예인. 근데 우리가 경제인 경호하는 거하고 정치인 경호하는 거하고 연예인 경호하는 거는 좀 달라요. 일단 연예인이 제일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뭐 정치인, 경제인들이 막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뭐 개봤자 뭐 기자들이나 쫓아다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연예인들의 경우는 좀 약간 차이가 있겠고 또 정치인에 따라서는 정치인, 그리고 경제인에 따라서는 또 경제인 이런 식으로 경우가 약간씩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자, 형식이 있습니다. 노출입니다. 나 경호한다. 이게 노출이죠. 비노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호한지를 몰라요. 그치? 경호한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비노출입니다. 자, 혼합이 있습니다. 혼합은 노출과 비노출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 대상자를 눈만 피해서 내가 공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호원이 2명이야. 저 2명만 제압하면 돼. 하지만 그 2명 말고도 숨어있는 사람들, 이 군중 속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혼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경호의 분류로서 일단 뭐예요? 우리가 뜻만 알았어요. 그렇죠? 뜻.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로 가서 그 뜻의 구별점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경호의 분류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공경호가 나와 있습니다. 공경호. 자, 공경호는 말 그대로 국가기관에서 하는 경호라고 그랬죠. 그렇죠? 공경호. 자, 공경호는 대통령 경호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경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정지 안 한다 했죠. 자, 그때 이 공경호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인도 할 수 있지만은 국외인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는 사람은 대통령급, 그리고 경찰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바로 공경호의 형태가 가능한데 그때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대통령급의 국외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급 국외인이라는 것은 뭐 외국의 왕 아니면 뭐 수상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국빈이라고 하죠. 국빈. 그러니까 국빈 대우한다는 것은 대통령급으로 대우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시면 국빈 대우해 주겠다. 이것은 대통령급이고 외교 사절과 관련되어서 국빈급이 아닌 급, 그 밑에 급은 바로 이제 그 외로서 경찰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갑호, 을호, 병호 이렇게 구분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은 대통령 경호처, 을, 병은 경찰. 근데 외국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A, B, C, D, E, F 이렇게 나눠서 A, B, C, D급은 대통령 경호처.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국빈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EF급이고 이 사람들은 국빈 아래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찰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갑 경호처, 을, 병은 경찰.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갑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급이에요. 대통령.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 있죠.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바로 또 역시 그 가족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 경우에는 배우자까지만. 그리고 권한 대행이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권한 대행을 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 그 권한 대행도 역시 바로 배우자까지만 이렇게 대통령 경호처에서 그 사람들을 경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A, B, C, D, E, F 있구나라는 것만 구분시켜서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사경어와 관련돼서는 1급, 2급, 3급 나와 있는데 돈 준 만큼이라고 그랬죠. 돈 많이 주면 1급이고 그 다음에 2급이고 그 다음에 3급이 될 것인데 근데 당연히 돈 많이 준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 CEO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2급 경호의 기준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경호, 경제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정치인들 정도. 그 다음에 상급 형태로서 역시 정치인인데 이 사람들의 전제로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보통 이제 광역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초단체 의원들, 그죠? 의원급들 이런 사람들을 상급 경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급 경호, 2급 경호, 3급 경호 이건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솔직히 그런데 이것은 돈 많이 주면 돼요. 돈 많이 주면. 나를 1급 경호 해달라.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뭐 기초의원인데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서 나를 보호 잘해라. 그럼 당연히 보호 잘하지. 그래서 그냥 기준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지? 대상이다 보니까 1급은 보통 대기업들, 여기 큰 기업들이고, 그죠? 그렇게 본 거고. 그다음에 그 정치인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돈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죠? 뭐 의원급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급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내려가는 경제인들. 그죠?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상급 경호 형태도 역시 또 그보다 조금 더 낮은 경제인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또 정치인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돈 많이 주면 되는 거니까. 자, 장소를 보겠습니다. 장소는 행사장. 그죠? 행사장은 행사하는 곳입니다. 행사장을 경호해 주는 거, 행사하는 곳. 이것을 바로 행사장 경호인데 행사장 경호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경호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기 또 그 주변에서도 경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호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그죠? 그래서 1중, 2중, 3중 정도 경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에서 하는 것을 내부 경호라 그러고요. 그리고 내곽 경호라 그러고 외곽 경호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디 행사장이 있는데 체육관 아니야. 체육관 안에서 경호를 하면은 그 체육관 바로 문 밖에서 서 있어야 되겠죠. 바로 문에. 체육관 바로 밖에. 그 다음에 체육관 밖에서 마당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떨어진 곳. 그죠? 이런 것을 외곽 경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호를 이렇게 3중으로 대부분 둘러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숙소 경호는 뭐 그냥 숙소 자체 내에서 지키면 되는 거니까 이게 숙소 경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연도 경호는 길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길도 될 수도 있지만은 뭐 철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찻길. 그래서 여긴 육로라든가 아니면 철로라든가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경호의 형태로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지만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공경호가 있고 사경호가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서 장소적 경호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정리만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경호가 이제 나오죠. 그게 바로 무슨 경호예요? 공식 경호, 비공식 경호. 자, 그러면은 공식 경호, 비공식 경호는 성격에 관한 분류고요. 성격에 관한 경호부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